대표님께서도 무주택자이다라고 지난번 인터뷰에서 말씀하셨는데 네. 무주택자 같은 경우에도 지금은 뭐 조급하게 집 사지 말라 그런 견해가 여전히 유효하신지 궁금하거든요. 네, 저는 지금도 그냥 제가 사는 집은 임차 중이고 앞으로도 이제 얼마 후에도 이제 이사를 갈 건데 그것도 임차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집을 살 생각이 없는데 뭐 자가가 주는 안정을 버릴 셈이냐 그건 아닌데요. 그냥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자산 가격이 비싼데 굳이 무리해서 사야 되냐. 어떤 자산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은 그 올라간 가격을 설명하기 위한 근거들이 많이 등장을 하는데 저는 부동산이라는 자산의 키팩터를 어느 정도 이제 발견했다고 말씀을 드린 거잖아요. 대출량만 보면 된다고요. 그래서 가격의 키팩터를 알고 있으니까 대출량을 보고 뭐 삼천투자자가 메모리 업황 보는 거나 SOL 보는 회사가 유가 보는 거나 아니면 뭐 배터리 회사가 리튬 가격 보는 거나 수주 보는 거나 똑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네요. 그래서 주택도 결국 그럼 대출 제도는 대출 구조, 우리의 대출 여력, 그리고 이런 것들을 그냥 보면 되는데 다른 얘기하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주가 올라가는데 갤럭시 폴드가 많이 팔린다. 그러면은 삼전 아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갤럭시 폴드 팔려도 기분 좋겠지만 삼정 주가는 상관없잖아요. 거의 뭐 상관없잖아요. 네. 이제 그 연관성이 많이 깨졌잖아요. 예전에는 그런 게 있었는데. 맞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도 그러니까 공급 얘기도 전 똑같이 들린단 말이에요. 그냥 뭐 공급이 부족하다 이런 얘기 할 때마다 이미 20년부터 주택이 완전 금융상품화 됐고 그 다음에 완전 레버리지화 됐고 그래서 금리와 대출에 완전 연동되는데 그걸 월 단위로 순용이 되는 그런 시장이라는 걸 이미 키팩터가 많이 알려진 상황에서 딴 거 볼 필요가 있냐. 그렇다면은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근데 대출이 줄어들어도요. 예를 들면 삼성전자 주가가 5만 원이다. 그러면은 5만 원이면은 60억 주니까 막 300조라고 하면은 5만 원이면 인간적으로 싼 거잖아요. 그러면은 소위 메모리 반도체 업황이 나빠도 그냥 5만 원이면 되게 살만한 가격 같은데 이러면서 살 법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가격 전략. 타이밍은 업황이 돌아선 타이밍은 안 왔지만 가격이 싸니까 그냥 살만한 것 같은데 지금은 어떤 상황이냐면은 주택을 예를 들면은요. 업황이 돌아선 것도 아니에요. 가격은 저 꼭대기에 있어요. 거의 제 느낌상 9만 원에 있어요. 그러면은 9만 원에 있는 주식을 10만 원이 갈 업황도 아닌데 그거를 열심히 사면서 명분을 만들어야지 된다? 이게 그냥 한두 푼짜리도 아니고 수억이나 십수억짜리 부동산인데 과연 그래야 되냐 이런 생각이어가지고 저는 자산이 뭐 무조건 하락한다 이런 생각이 없지만 하락을 안 하더라도 또 한 7, 8년 지나면은 소득이 올라 있을 거니까 지금은 비싸 보이는 가격도 그러니까 그 밴드가 내려올 거 아니에요. 그럼 내려오면은 그때는 뭐 수요가 올라오겠죠. 그러니까는 사도 그때 사면 되지 뭐 이런 생각이고 지금 높아진 거를 막 추격해가지고 뽐으로 살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내년 집값 전망이 상당히 좀 갈리고 있는 편인 것 같아요.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약간 전반적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이제 보시는 것 같은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어떤 자산의 가격을 가장 핵심적으로 결정하는 변수를 키팩터라고 했을 때 주택의 키팩터가 무엇이냐라고 물어본다면은 일반적으로는 뭐 주택이 되게 공급 따라간다 막 이런 말씀 하시는데 공급이 키팩터였던 적은 거의 없었고 있어도 기간이 짧았어요. 몇 달 정도밖에 안 됐었고 주택 가격은 뭐 수요 따라가는데 그 수요가 결국은 돈이고 돈은 우리 소득이랑 대출로 구성이 되다 보니까 주택 가격을 주택 대출이랑 그려보면은 상관성이 뭐 거의 일육박하게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삼성전자 주가가 메모리 반도체 가격에 연동되는 거랑 비슷한 것처럼 주택 가격도 주택 대출량에 연동이 돼요. 그래서 주택 대출이라는 거가 그러면은 뭐 금리나 제도 따라가는 건데 잘 아시겠지만 22년부터 DSR 도입한 다음부터는 가계가 대출을 받기 어려운 국면이 되면서 대출 증가가 마이너스로 꺾였고 그것도 이제 20 몇 년 만에 처음으로 그러니까는 작년에 그런 20% 넘는 역대급 하락이 있었고요. 올해는 대출이 플러스였어요. 언제부터냐면 5월부터. 그리고 5월부터 9월까지는 상당한 규모의 주택담보대출 플러스가 나왔고 그게 특례보금자리론 돌아선 거랑 50년 만기 모기지 만들어지면서 대출 성장이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두 대출은 DSR을 우회하는 프로그램이었기 때문에 대출 그로스가 여기서 나왔는데 전 내년은 지금 그러니까 9월 말부터는 이런 특례론이라든가 50년 만기 주담대에 대한 규제가 좀 다시 시작이 됐기 때문에
지금 시점부터는 대출 성장이 나오기가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다시 시장은 굉장히 좀 잠잠해지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고요. 그리고 뭐, 급락하냐, 그러니까 22년처럼 급락하냐, 거기까지는 생각 안 하고 있는데, 그렇게 가려면은 또 가게가 열심히 대출을 꺼야 되는 막 그런 상황, 빚 갚고 이런 상황이 와야 되거나 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올해는 그래서 연초에 전망을 했을 때도 이게 DSR 시스템이 도입된 상황에서 이걸 우회해서 대출 성장을 인위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전 이거를 뭐 가짜 강세장이다 이렇게 불렀다가 뭐 8월부터는 공개시장 조작이랑 비슷하다 그래서 그냥 조작적 강세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인위적으로 만든 그런 대출 그로스 강세장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이게 어느 정도 끝났다고 생각하니까 저는 지금 시장을 보수적으로 보는 것이 맞는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방금도 이제 조작적 강세장이라는 표현을 써주셨는데 네. 뭐 사실 대출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올해 집값이 좀 반등을 했다.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사실 특례 보금자리론 네. 90% 소진된 시점. 이 상황에서 뭐 대출도 막히고 그리고 지금 사실 미국에서 원래 금리 인상 끝이다라고 했는데 뭐 여러 가지 그런 이유로 인해서 계속해서 지금 고금리 나오고 있고 우리나라 10년 만기 국고채 금리도 레고랜드 사태 터질 때만큼 다시 올랐거든요. 네. 그렇다면 당연히 이제 그 대출이자 부담도 커질 수밖에 없는 그런 예. 상황인데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거는 그러니까는 22년 상황이요. 잘 생각해 보시면 22년 상황은 기준금리 인상 그리고 레고랜드 얘기하셨는데 은행채든 회사채든 10년 그러니까 5년이든 10년이든 채권금리 상승 그다음에 시장의 상품금리 결국 우리 가게가 쓰는 거는 주담대랑 전세대출, 신용대출 금리잖아요. 이 상품금리도 큰 폭으로 올랐거든요. 거의 22년 한 해 기준금리가 200bp 올라간 건 아니지만 그 상품금리랑 시장금리는 막 200bp 이상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냐면은 22% 급락, 역대 가장 큰 규모의 하락장이 22년에 있었어요. 올해는 기준금리 동결이고요. 시장금리는 인하예요. 올해 2, 3분기에는 연준이 금리 내린다고 생각해가지고 맞아요. 그 4월 정도 됐을 때부터 시장금리가 확 내려가더라고요. 근데 상품금리는 더 내려갔어요. 상품금리는 100bp 이상 그러니까 시장금리는 3, 40bp 내렸었는데 2, 3분기에 상품금리는 작년에 주담대는 막 5.5%, 그 신용대출 막 6, 7%였는데, 지금도 신용대출은 6, 7%니까 신용대출 그로스는 없는데요. 주담대는 4%까지 내려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주담대 100에서 150bp 내린 거예요. 전세대출도 작년에는 5% 중반 넘어갔거든요. 지금도 전세대출 바닥은 4.2%예요. 그러니까는 전세대출도 100bp 이상 내린 거고, 그러면은 이게 5% 갔다가 4% 가면은 전세가율은 평균적으로 20% 상승하고 전세가율 상승하면 전세는 채권의 역수니까 그 금리가 낮아지면 올라가거든요. 그러면은 그것 때문에 매매가도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건데 올해는 그런 환경이었고요. 내년은 또 생각해 보면은 일단 기준금리 한우는 동결이죠. 내년은 근데 시장금리가 올라갈 것 같잖아. 이미 4분기부터 좀 오르고 있으니까. 맞아요. 네. 그러면은 상품금리가 어떻게 되냐가 관건이거든요. 근데 상품금리는 결국 그래서 은행이라든가 이런 금융기관과 정부 당국의 의지가 많이 반영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올해 2, 3분기만큼 그렇게 막 우호적으로 상품금리 낮춰줄까?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올해 2분기, 그러니까 시장금리가 30, 40% 빠지니까 상품금리 100bp 내려줬지, 시장금리가 30, 40bp, 50bp 올라가는데 상품금리 100bp 내려준다. 이거 어렵다고 생각하고, 상품금리 당연히 올라갈 거라고 생각해가지고, 내년에는 작은, 그러니까 미니 2022년 분위기 날 것 같아요. 네.